예전하고 지금이랑 다르다. 예전은 그냥 새 아파트, 새 것이라는 게 강했다면 지금은 새 시스템. 이게 강하다.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심지어 희소성까지 높아. 끝난 거죠, 게임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준비할 내용은요, 역대급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둔화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축도 마찬가지로 매수 문의가 발길이 뚝 끊겼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전세 강세 장이 가장 1번이고 두 번째가 중하급지의 갭 메우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1년대 가격을 아직 두드려보지 못한 단지들이 서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는요, 역사에 다시 안 올 가격대의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전세일 거예요. 경기 상황도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전세와 매매가의 그 간극이 좁아지면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좋다.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쯤이면은 좀 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반면에는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할 거기 때문에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매매는 초상급진 많이 갔기 때문에 쉬어가고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도 보면은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학군지는 이미 갔어요. 이미 끝났어. 지금 뭐 대치동은 전세가 그 살만한 곳이 20억입니다. 20억. 다 웬만한 곳은 다 15억이 넘어요. 전세가가, 국평이. 그리고 목동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차례가 뭐냐면 상급지 전세 갈 차례예요. 그러면은 물건도 없겠다. 확 올라갈 겁니다. 확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생각하는 분들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상급지 갈아타실 분들은 관망세를 뭐 12월, 1월, 2월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지만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전월세를 계약을 하시고 두고 보면서 시기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내가 전세든 월세든 들어갔을 때는 그거 빼는 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급하면 임대료라도 들어간 다음에 기회를 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종합급지 보시는 분은 그냥 사세요. 아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세요. 다시 안 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역대급 신축이 부족한 시즌이 오고 있다. 자, 우리가 옛날 금융위기 터졌을 때 볼까요? 자, 이 당시도 분명 보면은 이것도 적정 수요량보다는 입주량이 적은데 근데 이때는 매매가 빠졌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어요. 이 시기. 물론 이때보다도 적습니다. 지금이. 90년대도 이 정도로 공급량이 부족한 적은 없었거든요. 역대급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은 맞아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때 당시에도 입주 물량 부족해서 전세가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때는 서울은 이랬지만 수도권 전역을 봤을 때는 이때 공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수도권 전체 물량이 없어요. 수도권 전체 물량이 없다. 부족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떠냐. 역대급 신축에 희소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얼죽신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진 거고, 신축을 너무 좋아하죠. 신축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새 아파트라서 새 아파트고 새 것이라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새로운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요. 그 새로운 시스템은 뭐냐? 조식이 나오거나, 그리고 커뮤니티가 뭐 수영장과 사우나가 들어가는 삶의 질을 올리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아파트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강화가 더 됐고, 새로 조성되는 단지들은 대동단결로 다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커뮤니티를 많이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하는 게 예전하고 지금이랑 다르다. 예전은 그냥 새 아파트, 새 것이라는 게 강했다면 지금은 새 시스템. 이게 강하다.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심지어 희소성까지 높아. 끝난 거죠, 게임이. 뉴스가 의뢰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9월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서울의 가구수 184만 5천 가구 중에 5년 이하의 신축은 16만 3천 가구. 그러니까 8.8%밖에 안 된다. 10%도 안 된다라는 거죠. 신축이 한 채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특정 구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아예 5%도 아니고 뭐 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축 공급이 개걸음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절반이 노후 아파트로 채워진 곳도 있다. 노원구, 도봉구 또 나와. 신축도 없는데 늙었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의 60%에 달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임대가 말할 것도 없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강남구가 나와요. 강남구는 신축이 14%인데
아파트, 그러니까 31년 이상 된 재건축해야 되는 애들도 40%다. 이 늙어가는 서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늙어가면은 당연히 늙었으니까 젊은 게 인기가 많겠구나.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평균보다 높게 평가받으면서 수익률이 또 극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시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동안은 신축의 가격이 정말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도 입주가 안 될 겁니다. 입주가 안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서울은 골든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이 늙어가는 서울과 역대급 신축 희소성이 꽤나 장기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골든타임 놓친 공급 사이클. 첫 번째 문제는 박원순 그 10년 이상의 장기 서울시장 집권으로 인해서 400여 곳 이상 해제가 됐다.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맞춰놓은 700군데 넘게 세팅해 놓은 게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죠. 새로 해야 돼, 새로.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금융위기 때는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 미분양도 많았다. 입주 미분양도 많았다. 그래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역대급 서울 공급이 그때보다도 부족하고 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인천을 뺀 서울과 경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경기도 입주 물량이 감소 중이다. 이 사이클도 뭉개졌다. 왜냐? 이것도 다시 해야 돼요. 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또 문재인 정권에 그럼 했으면 됐잖아.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걸 탓하기만 하고 진짜 나중에 2020년 돼서야 3기 신도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준비 작업이 안 끝났어. 인천 빼고는 지금 아직 시작이라고 표현하기도 일러요. 그리고 택지가 안 팔려. 중요한 건 택지를 사서 해야 되잖아요. 공공은 진행될 수 있으나 민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를 틀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기업이 총 맞아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재비나 금융비가 비싼데 지금은 누가 들어가요? 분상제를 없애야 3기 신도시가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빨리 못 갑니다. 당연히 여기에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가가 안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는 주택담보대출 제어한답시고 가산금리 올렸죠? 전세대출 가산금리 올릴 수 있을까? 못 올려요. 올리면 난리 나지. 오히려 이제 10월 되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10일 남았는데 금리를 내릴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0.25 정도는 내릴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세가 정말 전세 찾아 산만이 되는 거 눈앞에 목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볼까요? 이제 수도권도 공급 부족하고 입주 물량 부족하고 서울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수도권은 3기 신도시나 입주 빨리 시키면 되긴 돼요. 빨라 봐야 28년 이후입니다. 입주 시작되겠죠.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렇다 할 입주가 되는 건 30년 대입니다. 30년대.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안 되고 그나마 대응책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울은 대응책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신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라는 거는 양극화가 좀 덜해요, 매매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까지 전세가를 같이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극심한 이 신축 가뭄 벌어질 일. 일단 신축의 매매가와 임대가가 엄청 비쌀 거예요. 나오는 단지마다 비쌀 거예요. 원래 공식은 입주장이 벌어지면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월세가 떨어지고 모두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모두 떨어지는 게. 입주 물량 가뭄 때문에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에도 매매가랑 임대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이미 우린 봤어요. 원베리 때 봤죠. 개푸자 봤죠. 퍼스트 아이파크도 봤죠. 물론 어느 정도는 빠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주장의 성격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축이 입주장이 기회랍시고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갔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구축, 매매가, 임대가는 오히려 입주장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가격 괴리 현상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신축이 계급이 되는 세상. 자, 이 신축이 계급이 되면 우리 채팅방에서도 얘기하죠. 시간 대비 성능으로 보면 뭐 경기도 신축이 나을 수 있다. 저기 있는 우리 거맘 있죠, 거맘. 김포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근데 이건 골드노선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거맘은 그냥 공항철도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단지가 있어. 뭐 그 푸르지오, 우리 호텔같이 리조트처럼 짓는다는 그 유명한 이병땡 배우가 선전한 곳 있죠. 거기 뭐 수영장도 굉장히 크고 조식도 주고 거기는 오히려 이 신축 그 시스템, 이 시스템 때문에 가격이 마피였거든요. 급락장 때 뭐 1억 정도 마피였었는데 지금 오히려 금액이 1억 이상 더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6억대까지. 이런 거 보면 내가 서울로 국한돼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지. 말처럼 지하철 갈 수 있고 새 시스템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밥 주고 수영장 있고 애들 만족하고 이런 정도 젊은 수요, 가격도 괜찮아. 4억 5억 6억. 지금 수도권에 경기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필지 사서 분양했을 때 6억 이하로 팔 수 없어요. 무조건 6억 이상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래야 들어와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4억대고 5억대고 6억대 아파트는 이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중에서
좋은 단지, 그런 단지들도 이제 신축이 워낙 서울이 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서울과의 연계성이 보장된 그런 지역이라면 매매가 임대가 좋게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심한 신축 가뭄, 서울의 입주 물량 역대급 부족 현상에서 우리가 신축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축에 대한 갈증이 더 거세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매물 수도 적고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 자,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검색하면 또 최저가 뭐 가격수 눌러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눌러보면 다 선용자 있는 물건들이에요. 선용자. 응? 선용자 있는데도 7억이야. 선용자가 있는데도요. 이거 보면은 정상가가 9억대예요. 9억대. 이 정도면은요. 어디냐면은 마포 금액이야. 마포. 10년 차 내외 단지의 전세가랑 맞먹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축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얼마나 얼죽신인지 알겠죠. 전세가가 이런 거예요. 지인 딸 결혼할 때 재건축 이슈 있는 아파트에서 쌍 리모델링 해준다는데 단칼에 거절하더라. 그냥 신축에 커뮤니티 밥 주는 전세로 월세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시대탕입니다. 시대탕. 지금 보세요. 둔촌주공 저기 둔촌 강동구입니다. 근데 40평대가 28억에 28억. 네? 그리고 30평대가 23, 4억이야. 이 정도 금액이면 파크리오보다 비쌉니다. 파크리오보다. 얼죽신. 얼죽신. 여긴 9호선 지나다니죠. 그리고 학교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 모여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 거고. 그래도 뭐 송파보다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축에 대한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매매 물건 이렇게 많다. 지금 역대급으로 또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많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매물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매물에 대한 성격은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가격을 높인 상태로 내놓은 물량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되면 말지 뭐. 거래 안 되면 말지 뭐인 물량들이고. 그리고 싼 물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세 끼고 매수, 저층. 요것만 최저가야.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엔 안 사겠다라는 가격에 지금 올라와져 있어요. 그럼 이 85,000개가 진짜 팔고 싶어서 나온 물건일까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에 물건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요.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그래, 그것도 물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자, 우리 전세 볼까요? 전세는 우리 급락 때 엄청 쌓여서 떨어졌죠. 이때 이제 전세가 반등이 일어난 거야. 또 최저로 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지금 강남이고 뭐 동대문구고 서초구고 다 가서 단지별로 여러분들 전세 물건 한번 보세요. 매매보다 없고요. 월세보다 없어요. 한 개, 두 개야. 한 개, 두 개. 1000세대짜리가 한 개, 두 개야. 전세 가능한 게. 그것마저도 주말에 시간 같이 잡아서 봐야 돼요. 같이 잡아서 두 팀, 세 팀이 같이 봐야 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파르륵 올라가는 시기는 하느니 10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전세가 올라가는 수준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11월에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12월, 1월 이때쯤 봐야 돼요. 하향 추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쉬었다 다시 갈 건지 이때 정확하게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움직이면 되고, 이런 거에 목매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음 상승 사이클에 내 물건이 최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딜까? 어디서 나올까?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지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싸게 사는 구간 아니에요. 근데 수요는 이내 적응할 거다. 인플레이션에 적응할 거다. 아, 이제 전세가가 현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매매도 42억, 45억을 뚫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단지가 아니라면 매수를 하는 게 상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아까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사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미리 아파트가 다음 상승장의 사이클에 대장단지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내가 미리 낚아채는 거. 무조건 재개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중에 최상급지를 골라라. 제가 이제까지 뭐 20년 정도의 경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을 사두는 것만큼 소액 투자에서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아파트 갭 투자보다 좋아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파트 갭 투자 1, 2억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개발을 사세요. 빌라를 사세요. 그게 무조건 돈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나는 빵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빵원으로 1개, 2개, 3개 늘려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요지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될 겁니다. 그 시간상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10년 잡고 플랜 잡으시면 돼요. 그 중에 1개, 2개가 신속통합 들어가고 하나, 2개가 모아타운 들어가고 어느 게 사업시행인가까지 가고 어디가 조합설립 전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강의를 해서 알려드리죠. 소액이라고 치면 1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여유 자본으로 이렇게 재개발 추진되는 지역으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추가해서 제가 놀라운 부동산에서 찾은 물건까지, 이것까지 제가 강의에서 얘기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후회 없는 2시간, 3시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설명드리면 제가 직접 강의하는 10월 말에 10월 30일 날 강의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에게 재건축 단지 내 상가 강의를 해드려요.
분당은 이미 끝났고 이제 서울에서 한강변에 내가 재건축 상가를 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강의 신청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